육아 예능 보면서 아 너무 귀엽다 힐링된다고만 생각했죠. 작년 기출문제에서 이 단원 그냥 귀엽다고만 생각했던 학생들 90%가 우수수 틀렸습니다. 이 개념 하나로 내신 등급이 그냥 갈려요. 에이 그냥 애들 귀여운 거 보는 건데 뭐가 그렇게 복잡해요? 바로 그 생각이 국어 성적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 이 지문 읽고 이거 애들한테 너무 불편한 진실 아닌가? 했거든요. 근데 이거 모르면 진짜 망합니다. 레알로.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육아 예능 관련 지문은 그냥 5초 컷, 매체 비평 문제는 보자마자 답이 보이게 될 겁니다. 학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시험 출제자의 관점을 오늘 제가 그대로 뇌에 박아드릴게요. 강의 자료는 더보기란에 있으니까 꼭 다운받아서 같이 보세요. 기출 변형 문제는 외솔 클래스룸에서 정리해뒀어요. 시험 전에는 반드시 풀어보세요. 자, 오늘은 먼저 육아 예능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그 이유부터 박살내고 진짜 핵심인 아동 인권 침해 문제를 날카롭게 짚어낸 다음 마지막에 시험에 100% 나오는 해외 사례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육아 예능 프로그램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교과서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인간 본성에 있는 훔쳐보기의 쾌락이에요. 둘째는 육아라는 공통의 코드를 통해 형성되는 공감대죠.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예요? 사실을 관찰하게 함으로써 시청자에게 훔쳐보기를 허용하는 거예요. 이거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훔쳐보기의 쾌락 이 표현 그대로 외우세요. 연예인의 특별한 삶을 엿보면서 동시에 내 모습과 비슷한 점을 찾고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면서 즐거움을 얻는 거죠. 여기까진 다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최근 유행이 바뀌었어요. 단순히 귀여운 걸 넘어서 아이들의 문제 행동을 교정하는 훈육 예능이 뜨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시청자들이 이제 그냥 힐링만 하는 게 아니라 육아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올바른 부모의 역할을 파악하고 육아 정보를 탐색한다고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이게 바로 문제의 시작입니다. 정보를 준다는 핑계로 더 자극적이고 더 문제 있는 상황을 연출하게 되거든요. 자,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집중하세요. 훈육 예능이 인기를 끌면서 아이들은 자극적인 상황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어요. 인격과 사생활은 그냥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심각한 건 이 모든 게 부모와 제작진 마음대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지금 뭘 찍고 있는지 이 장면이 인터넷에 영원히 박제돼서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과연 알까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글쓴이는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부모가 동의했으니까 괜찮다. 헛소리입니다. 이게 바로 초상권 침해의 핵심이에요. 초상권이 뭐냐고요? 자기 얼굴 사진이나 그림에 대한 독점권이에요. 승낙 없이 게재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잖아요. 초상권은 그 아이 자신의 것이지 부모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한번 방송에 나간 장면은 인터넷에 평생 떠돌아다니면서 아이에게 사회적 낙인이 될 수 있어요. 이거 명백한 인격 침해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서 힐링한다고 말하는 거 사실은 아이들을 소비하고 있다는 뜻이랑 똑같습니다. 이 표현 시험에 100% 나와요. 아동을 존중하지 않고 매체 속 이미지로 가공하여 받아들이며 자신의 즐거움을 우선시하는 시청자의 행태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 중요한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다른 데서는 절대 이렇게 안 알려줍니다. 집중하세요. 최근에는 악성 댓글 문제까지 터졌어요. 시청자들이 육아 예능에 과도하게 몰입해서 출연 아동한테 악플을 막 달아요. 제작진이 직접 나서서 삭제 조치 부탁드린다고 댓글 딸 정도예요.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해두세요. 시청자의 과도한 몰입이 문제라는 거, 위험한 악플이 될 수 있다는 거, 이런 키워드들 다 중요합니다. 에이, 그래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하는 분들,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세요. 해외 사례를 보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바로 감이 옵니다. 시험에는 이 해외 사례 비교하는 문제가 무조건 나와요. 첫째, 미국. 유명 배우들이 파파라치 사진에 아이 얼굴 모자이크 요구해요. 안 하면 법적 제재 들어갑니다. 둘째, 프랑스. 부모가 애 사진 동의 없이 SNS에 올리면 벌금 35,000파운드, 한화로 5천만 원에 징역 1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살벌하죠? 셋째, 유럽연합. 미성년자를 위한 이칠 권리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 내가 어릴 때 올라간 흑역사 사진, 영상 지워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자신의 동의 없이 올라간 콘텐츠, 정보 공개 금지 요구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지우개 서비스가 2024년에 생겼어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운영하는데
청소년기에 올린 개인정보를 대신 지워준대요. 자, 그리고 마지막 끝판왕 독일. 독일에는요, 아예 육아 예능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왜? 아이를 방송에 내보내는 것 자체를 아동 노동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이거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아동 노동, 이 표현 그대로 외우세요. 그래서 부모 동의는 물론이고 사회의 동의까지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지켜야 할 독립적인 인격체니까요. 그런데 글쓴이가 왜 이런 해외 사례를 제시했을까요? 비평문의 특징이 뭐예요? 자신의 의견을 밝혀서 독자의 이해와 공감을 구하는 글이잖아요. 논설문 성격을 가지니까 적절한 근거 제시가 필수예요. 해외 사례는 독자를 설득하기 위한 강력한 근거가 되는 거죠. 글쓴이가 어떤 방송에서 아빠가 아이들에게 텔레비전에 얼굴 나와도 괜찮아? 라고 묻는 장면을 보고 희망을 봤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아이들의 권리를 무시해왔다는 거죠. 자, 이제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유형, 용어 정의 묻기. 초상권이란 무엇인가?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특징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두 번째 유형,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 파악. 글쓴이가 해외 사례를 제시한 의도는? 아동의 초상권 보호가 필요한 이유는? 이런 문제들이에요. 세 번째 유형, 비평문의 특징. 이 글의 성격으로 적절한 것은? 답은 설득적, 비판적이에요. 네 번째 유형, 매체 자료 비교. 본문이랑 악성 댓글 기사 비교하는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공통점은 육아 예능의 부정적 영향을 다룬다는 거고, 차이점은 본문은 제작 과정의 문제를, 기사는 시청자의 태도, 문제를 다룬다는 거예요. 자, 오늘 강의 내용 머릿속에 딱 정리해봅시다. 진짜 이것만 알면 이 단원은 끝이에요. 끝. 첫째, 육아 예능의 인기는 훔쳐보기 욕구와 육아 정보 수요 때문이지만 그 본질은 아동의 이미지를 소비하는 행위예요. 둘째, 부모의 동의는 만능이 아니에요. 아이 자신의 초상권과 인격권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합니다. 셋째, 독일은 아동의 방송 출연을 아동 노동으로 보고 사회적 동의를 구해요. 넷째, 미성년자를 위한 이칠 권리처럼 아동의 디지털 흔적을 보호하는 제도가 필요해요. 이 네 가지가 핵심입니다. 시험에 이 지문 나오면 초상권, 이칠 권리, 아동 노동 이 키워드만 찾으세요. 그러면 문제는 그냥 풀립니다. 특히 독일 사례는 글쓴이의 주장을 가장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근거니까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매체 비평의 목적이 뭐예요? 매체 소통 문화를 성찰하고 바람직한 매체 자료를 생산 수용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시험에 나오니까 외우세요. 오늘 강의로 여러분의 국어가 1등급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길 바랍니다. 이번 시험 목표 점수와 공부 각오를 댓글에 적고 다짐해보세요. 서로 응원하면서 같이 달려봅시다. 이 강의가 정말 도움됐다면 좋아요와 구독이 다음 꿀팁 영상을 만드는데 진짜 큰 힘이 됩니다. 이런 핵심 정보 더 받고 싶으시면 구독 꾹, 좋아요도 꾹. 여러분 성적 향상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